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나답게 시리즈입니다. 나답게 시리즈는요, 이번에 이제 신작으로 나온 제 책, 나답게 사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신작에서 이제 좋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북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리즈로 엮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이 신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편에 있는 갉아먹는 관계와 쿨한 이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느껴지셨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부정적인 관계에서 나를 좀 띄워놓을까, 그래서 좀 이제 나를 좀 건강하게 그런 이제 관계에서 지켜나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요령, 비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제 친구들이 모였을 때 에피소드인데요. 실제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막 얘기를 할 때 한 친구가 이제 굉장히 사회활동을 잘하고 연봉 수준도 굉장히 높고 아주 유능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이제 남편이 금전적인 사고를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제 치는 바람에 그걸 갖다 친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너 이혼해라, 이제 막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책에서는 S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S가 바빠서 법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듣고 있던 친구들은 막 이제 속 터져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저는 왠지 가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옆에서 왈가왈부, 우리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근데 옆에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관계. 함께 하면 이제 한쪽이 갉아먹힌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막상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 많죠. 가깝게는 이제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나 직장 동료, 거래처가 그럴 수도 있어요. 무 자르듯이 이제 싹둑 베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관계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칼같이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과연 많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런 사람이 곁에 지금 있다, 이제 이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참고 견디면 상대가 변할 거라고 그런 어떤 기대하는 거, 그것부터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변하지 않거든요. 상대한테 변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존재를 갈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형제보다 더한 우정, 가족 같은 동료, 나를 위해서 막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는 연인,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거. 그런 판타지를 충족시키려고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 거는 그야말로 판타지예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에피소드로 썼는데, 전에 다니던 이제 회사에 아주 악명 높은 선배 한 명 있었어요. 후배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출근하나? 저 사람은?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는 이제 신입부터 시작해서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찔러보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이제 취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선배를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 하나는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찝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제 어느 부서를 털어서 먼지가 안 나겠어요. 근데 은근슬쩍 이제 넘어가고 대충 덮고 가려고 하는데도 이 선배한테 딱 찍히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 사람을 보면 꼬투리를 잡힐까봐 쩔쩔매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대리 시절이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선배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감사팀에 찔러 저걸 어떻게 해,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이제 계속 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략을 바꾼 거죠. 자, 어차피 안 보고 살 수 없다, 저 사람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한 계속 부대껴야 되는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끊어내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은 후에 이제 새로운 일이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날도 이제 회의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비를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리 직업이었으니까, 유대리, 오늘 의상 뭐야? 한국 전쟁이야? 그지 같아. 으하하!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예전엔 뭐 기본이었어요. 뭐 혼자 말하고 혼자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제 회의 시작 10분 전인데. 막 그 선배가 웃어대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인 직원들이 다 힘내서 이제 제가 무한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정서적으로 끊어낸 상태잖아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끊어낸 상태고. 뭐, 어머! 이러면서 얼굴 빨개지는 그런 이제 식상한 그런 순리단 장면 아닌 거죠. 난 이미 결별했으니까. 다만 그를 인정했고. 그의 고칠 수 없는 인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는 현실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배, 오늘 레파토리 겨우 그거예요? 약한데? 요즘 아이템 빈곤이야. 분발하셔야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장난처럼 얘기하면서도 웃지 않고가 중요해요. 웃지 않고가. 선을 넘지 말라는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의 냉랭한 표정이 중요해요. 건조한 목소리로.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막 킥대는 거예요. 되려 선배의 얼굴이 이제 약간 붉어지는 거죠. 그 이후로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싫어해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졌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래전에 정서적으로 이제 일단 결별했겠죠. 그리고 그 남편의 그런 성품을 이제 인정한 거고, 결별한 거고. 사실 부부의 이름은 부부밖에 몰라요. 뭐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다른 그 많은 부부들이 뭐 이혼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이혼을 안 하고 있겠어요? 결코 그 배우자의 태도나 행동이 바뀌지는 않을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후에는 정서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고리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결혼 생활 가능하게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가 이 책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아주 센 예화를 들긴 했지만 뭐 이런 어떤 비슷한 경우들이 우리가 많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거, 나를 위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스스로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S라는 친구가 이제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그 이유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1% 연봉자예요. S는 너무 유능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고액 연봉자. 그게 이제, 친구의 자부심이죠. 노력해서 얻는 뛰어난 어떤 실적, 이런 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떤 그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사소해지는 거죠. 이제 남편이 중간중간 막 금전적인 사고를 치는 것조차 사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계속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장 자기가 중요한 그 목표에 항상 몰입하고 있으니까. 내 감정에 이제 매몰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타인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 외에 스스로를 돕는 태도, 나한테 집중하고 나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내 스스로를 돕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친정엄마 이제 말 습관 중에 내 손이 내 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이제 음식을 요새는 별로 이제 연로하시니까 잘 하시진 않지만 어쩌다가 이제 엄마가 음식을 딱 만들어 놓고 엄마가 만드니까 제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손이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맞아. 우리가 이제 막 그런다고요. 내가 나를 돕는다는데 가장 최적화된 표현입니다. 그런 의욕들, 내가 나를 돕는 일에 굉장히 이제 그런 의욕들을 더 끌어올릴 때 우리는 타인한테 덜 의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죠. 나의 욕구를 타인한테서 충족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때 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친구한테 의존적인 사람은 그 친구한테 막 퍼주고 잘해주고 그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똑같이 해주기를 바래요. 내가 병문안 가서 깨죽 써가지고 날르면 그 친구도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아플 때는 그냥 달랑 문자 하나로 건강이 최고야 화이팅 이렇게 보냈다면 너무 서운하겠죠. 서운한 건 그 친구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대한 내가 잘못한 거예요.
퍼주기관에 돌아올 게 없는 관계는요,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야말로. 돌아온 게 없어서 내 마음에 정말 생채기가 난다. 그럴 때는 내가 나를 돕는 나스로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손이 내 딸이란 말처럼 내 손이 그 사람이 아닌 나스로를 돕게 만들어야 관계의 상처라는 어떤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돼요. 내가 영양가 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열심히 뭔가 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거. 내가 나를 돌보면 딱 돌보는 만큼 돌아와요. 건강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에 어떤 이제 퍼붓는 그런 것과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돕는다면. 나는 마음을 다했는데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들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조용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온갖 안테나를 이렇게 막 세우고 좋은 인상을 주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내 실력을 확실하게 올리는데 집중, 그런 노력, 그런 노력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린 누군가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이어질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답게 시리즈, 나답게 사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해서 한 챕터 여러분들과 함께 북리뷰로 나눠봤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